그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학교에 가면 입시 요강이라는 게 이제 공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분명하게 이 문제집에서 100% 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이제 근데 나왔군요. 그 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다가 목사고시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어. 라든지 근데 목사고시 같은 경우는 전에 내려오던 뭐 썰이라든지 음. 뭐 어떤 위원장이 그렇게 했더라라든지 음. 기사화된 내용이라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입시 요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나와야만 하고 그게 만일 안 됐을 때 많은 이런 파장이 음. 있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12월까지 기다렸는데 다행히 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제 얘기한 대로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어. 입시 영상. 왜냐하면 작년 거를 그대로 보면 되니까. 지금 이제 신대학생들이 그 네네. 이제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지금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지금이 아마 만약에 올해 처음 시험을 보시든 뭐 시험을 보시든 간에 이제 총회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각 노회들이 열리게 되니까 그 말은 목사 후보생고시를 본 상태예요. 그 말은 어. 뭐냐면 그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 중에 딱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가 완료된 딱 하나 뭐냐면 그 하나 뭡니까? 영어는 영어. 11월 그 성적표까지 가능하다고 입시 요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노회장 추천서를 못 받았다면 시험 자체를 못 보는 아.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입시 요강을 꼭 보시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음. 뭐 영어 성적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지금 노회장 추천서 도장을 받지 못해서 시험 못 볼 수도 있고 또 어. 하나는 세례를 받은 지 5년이 안 돼서 시험 못 볼 수도 있고 아, 그런 또 룰이 예, 있어요? 입교를 한 지 3년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입시요강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음. 그 영어 시험도 뭐 제한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어. 날짜 이전 성적만 2년 안에 되는 성적만 되니까 음. 뭐 옛날 성적 뭐 이런 거 다 안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 일단 그 기본적인 서류가 되는지를 꼭 보시고 아. 또 졸업 예정자라면 졸업 이수 학점 음. 이런 걸 꼭 확인하셔서 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음. 그 서류 몇 개 부족해서 시험을 오래 못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아. 안타까울 때예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세례 받은 지 5년 안 돼서 시험 못 보시는 분을 봤을 때거든요. 뭐 음. 다른 것들이야 좀 이제 행정적으로 몰라서 그렇지만 너무 갈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마음이 너무나 충만한데 그 세례 받은 지 입교한 지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꼭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그럼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하고 이제 필기 시험도 볼 거 아니에요? 퓨전 보죠. 언제 보죠? 이제 11월 9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시험을 12월 9일 날 봅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서류를 내고 12월 9일에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이 12월 17일에 그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2차 서류를 내야 돼요. 2차 서류도 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꼭 확인하셔가지고 목사님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제출 잘 하시고요. 그러면 1월 5일, 내년 1월 5일에 그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이 1월 12일 날 이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성경, 논술,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점수를 먼저 냈고요. 당일날 보는 건 성경이랑 논술만 봅니다. 성경은 문제집 꼭 다 공부하시고 다 외우시고 문제랑 답을 영어는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만들어서 내시고 논술 준비를 하시는데 요즘 이슈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코로나라든지 또 뭐 10월 3일 날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니면 예전에 뭐 풍토병이 돌 때에 어떤 성당에서 같이 기도로서 이겨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모였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교회사적인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결론은 자신의 생각을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보는 게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논술을 쓰셔야 되는데 나는 목사가 될 이제 목회 후보생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안을 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논술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 네. 낙태. 이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태아에 소음이 있으면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형님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사건의 편집방향과 다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안락사 어려워요. 다. 찬반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찬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려면 찬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반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뭐 찬성과 반대 입장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하신 목회적 마음들을 거기다 잘 담아내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잘못 함정에 빠지면 나는 반대하는데 찬성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완전 찬성인데 반대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진짜 아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 장안에 오면 내 생각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영상 나가는데 이거를 지금 제 의도와 상관없이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이해했네 막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볼 때 난 이런 의도로 썼는데 채점관이 이렇게 채점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생각과 다른 모범적인 답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글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찬성을 물어보고 반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대면이면 어떻고 비대면은 어때요? 다 입장이 있겠죠? 그것을 찬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찬성 반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누가 내 학교에 맞는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얼마큼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시험은 그냥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여기에 막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에 제외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수석하실 분. 저는 아닙니다, 주님. 수석하실 분은 이 얘기에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합격하셔서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한테 배울 분들 그리고 그 신학을 잘 배워서 목회 적용하실 분들의 지금 제 얘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문제집이 나오잖아요. 문제랑 답을 천재가 아닌 이상 물론 우리 편집장님처럼 진짜 머리가 비상해서 한 3일 정도 밤새우면 그 문제 한 권을 다 외울 수 있는 분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년 내내 외워도 틀린 문제 계속 틀려요. 그러면 나는 몇 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00점 맞을 마음으로 물론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문제랑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100점을 못 맞아도 괜찮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유 있게. 네, 합격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지 수석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거 있습니까? 암송구절? 있죠. 그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양은 똑같아요? 비슷하죠. 좀 줄었어요. 아, 줄었구나. 네. 네. 저희 할 때랑 조금 줄었어요. 아, 네. 그래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양일 거예요. 그거 준비 잘 해가야죠. 100%입니다. 저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암송 구절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갈 때 암송 구절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책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 나가실 텐데 물론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를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성격을 먼저 알아야 설교할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의 첫 시작은 암송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이 안 돼 있으면 시험 볼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암송 구절 이거 물론 많은 양이지만
이거를 1년 동안 외우지 않았다는 건 이 공부에 별로 마음을 안 쓴 거예요. 물론 틀려도 돼요. 근데 내가 다 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네. 제가 바로 그 암승구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무모하게 지금 생각하면 네. 왜 그랬나 몰라.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안 했어요, 사실. 열심히 안 한 달 했고. 동안 거의 밤새셨잖아요. 아이, 그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저기 뭐예요? 그 필답고사는 네. 성경 시험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답. 문제답만 하면 네. 된다. 여기 보면 나와요. 성경 문제집에서 100% 출제. 100%. 네. 입시요강 6쪽 5번에 가예 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에 나옵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킬 수가 없어 이제. 이거 진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입시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답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겠죠? 이번에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 영상 바로 내려주세요. 제 신변을 위해서. 작년에 괜찮았는데. 정말 너무 떨려요. 네, 지금. 좋아요. 작년에 진짜 자신 없어 했거든요. 네, 진짜 막 엄청 떨면서 얘기했어. 네, 네, 좋습니다. 1차 시험할 때 그 영어, 성경, 그리고 논술에 과락이 있습니다. 아, 과락이 있어요? 네, 그 세 개 중에 그 점수를 1등부터 쭉 하겠죠? 오징어 게임처럼. 네. 그 서열을 하는데 그 각 과목을 전체 그 대상자의 그 합격자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그럼 400등까지는 과락이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라 400등까지는 과락이 아니에요. 상대평가네. 네.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입시요강에 나와 있는데 2배수를 합산한 총점의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1차 합격자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이네 이거. 굳이 하자면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세 개의 그 시험에서 2배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모집 정원의 2배수. 그리고 그 들어간 사람들이 점수를 합산하겠죠? 그 총점에서 1등부터 1.3배수 안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지원자 D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 1등 했어요. 예제가 있구나. 예제가. 논술 1등 했어요. 그런데 영어가 398등이에요. 2배수인 게 396등까지예요. 이분은 탈락. 과락이니까. 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나머지 두 개가 아무리 우수한 성적이 돼도 이분은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로도 질문 주셨는데 영어 점수 커트라인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영어 점수는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성경 그러니까 영어는 원래 없었고 그 성경 몇 점 이하는 무조건 과락이다. 여기 과락제도처럼 그 과락은 1차 시험에 떨어진다가 있었는데요. 영어는 그 들어오시는 분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성경도 비슷하고요. 논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1등부터 쭉 세워놓고 그 2배수를 뽑고 2배수를 뽑은 것에 이제 과락이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서 총점을 해서 2.3배수까지가 1차 합격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 점수가 사실은 당락에 거의 좌우가 돼요. 왜냐면 면접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다 통과를 하면 이제 면접인 거죠? 네, 면접해서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여기 서류 보면 자기소개서를 그때 쓸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그거 참 그거 쓸 때 되게 막막하거든요. 네, 그 할 때 그 중요한 게 임시 저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저장 안 하면 그 시간 안에 딱 끊겨버리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 가보면 그 자료실에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양식이. 그래서 이제 워드로 이렇게 쳐가지고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실제로 못 넣어가지고 난감했던. 어렵네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오징어 게임은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임시 저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되면 넣어놓고 임시 저장하시고 어느 정도 넣으면 임시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류가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들. 근데 여기 조금 민감한 상황일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결혼하시고 이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혼하시고 재혼하셨다고 해도 합격에는 지장은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혼 이런 거 하면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런 루머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혼하시고 재혼하셔도 심층 면접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또 새로 그런 분들, 그런 뭐 교수님들이 한 번 더 면접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꼭 이혼 재혼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다 있는 데서 물어보기가 조금 예민한 상황이라서 불러서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혼하셨다고 떨어지거나 재혼하셨다고 떨어지거나 때로는 어렸을 때 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뭐 소년원에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정기관에 다녀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든지 다른 신학교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안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장신대는 내가 모르니까 장신대는 네. 장신대는 그러니까 제 뭐 주변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루머였습니다. 우리 다 그런 루머 믿고 루머가 다녔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루머를 굉장히 축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본인 인증을 하면 자기 점수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 형님도 들어보셨죠? 나 신약 2개 틀렸는데 떨어졌다. 그래, 얼마나 많았어요. 나 구약 다 맞았는데 신약 5개 틀렸는데 떨어졌다. 그래, 엄청 많았어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없지, 뭐 좀도 안 나오니까. 뭐 뭐 누구는 뭐 근로장학생한테 얘기하면 확인해준다고 하는. 뭐 저 아는 무슨 교수님 통해면 볼 수 있다고. 뭐 이사장 뭐 하면 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겠죠. 왜냐면 점수를 사정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작년에 저랑 같이 이제 줌으로 공부하신 분들, 물론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본인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던 분도 됐거든요. 됐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점수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높진 않아요. 늘 생각하지만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항상. 근데 올해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공부했어. 그래서 막 성경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 나오거든. 문제가 문제답인데. 그래서 아마 성경 점수가 생각보다 높아질 거다. 작년보다. 그리고 논술도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가 당락이지만 영어 점수 단기간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한 회분은 무조건 푸세요입니다. 하루에 그 성경 문제집 자료집에 한 회분은 무조건 푸세요.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지 마세요. 왜요? 틀린 것만 틀립니다. 오답 노트 만들면 걔만 계속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자료집을 지금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딱 느낌 나왔던 문제만 나오네?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이제 숫자나 이런 게 잘못 입력이 되면 뭐 10350, 1031 뭐 이런 거 막 많아요. 101730이라든지 뭐 숫자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 한번 입력되면 계속 틀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집을 계속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체크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그 체크된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뭐 손바닥에 쓰든 노트 필기라든. 근데 제가 왜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형광펜, 뭐 빨간 펜, 뭐 파랑 펜, 노트도 바꿨다가 했다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또 틀려.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틀린 건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한 회분씩 계속 푸시고 뭐 여력이 되신다면 3회분 정도 풀면 좋겠죠.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채널에 올려놓은 그 권별로 진짜 많이 빈출되는 기출 이런 구절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 지금 안 내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들어가서 뭐 구독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뭐 구독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거 계속 반복해서 그거 보세요. 제가 아직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도 나지. 수익과 전혀 상관없는데 이름이 저기 현정환. 그냥 제 이름 치시면 돼요. 네, 제 이름 현정환. 치시면 제일 위에 나와요. 그 전도사닷컴처럼 빨간색입니다. 채널 아트가 빨간색이고 네네. 채널 아트에도 현정환이 박혀있어요. 현정환. 그 채널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장신대 입시 아예 재생 목록으로 놔뒀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가면서 계속 들으시고 뭐 조깅하면서 들으시고
자, 그 체력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저 아는 형님은 그 시험을 못 봤어요. 그 너무 긴장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되면 뭐 11월 정도 되면 공부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막 졸리고 막 이래요. 그 지금부터 매일 고기 드세요. 매일 고기 드시고 그 뭐 레이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돼지고기 계속 드시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 홍삼 선물 많이 받으시면 그거 계속 드세요. 원액으로도 드시고 뭐 포로도 드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흑마늘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지금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 분들하고는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여기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작년까지 푼 문제집과 올해 문제집 비교해봤을 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네. 이게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발행. 2021년도 발행. 그러니까 올해 발행된 거예요. 네네. 새로 사세요. 무조건. 네. 왜냐면 얼마나 한다고? 얼마 하죠? 얼마예요? 그거 이거 혹시 이거? 노란색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두 건. 두 건. 비싸요. 비싸. 비싸요. 비싼데 사서 하세요. 저는 옛날 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거 버리시고 새로 사세요.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또 문제 틀린 거, 문제답 틀린 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다 가서 확인해서 그 새로 사서 하세요. 지금 혹시 작년 걸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년 발행. 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알 수도 없고 네, 어떤 문제가 바뀌었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21년 발행해서 100% 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서 새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두 개를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선교단체 간사 특별 모집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이 비호방에 그게 있군요. 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 특별 전형입니다. 네, 그 여기 보면 특차 특별 전형에 보면 있는데 이게 공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총 인원이 그 264명입니다. 그 한 기수에 뽑히는 사람이 264명이고 일반 전형으로 198명을 뽑아요. 198명에 플러스 특별 정원에서 남은 사람. 그러면 쉽게 말하면 264 빼기 198은 모르겠네. 66명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66명까지는 특별 정원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66명을 다 뽑진 않아요. 보통 한 50명, 한 10몇 명은 이제 일반 전형으로 넘어오는데 그 어쨌든 맥시멈으로 66명이 되는 그 특별 정원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선교 단체 간사.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응시 자격에 보면 이건 박사학위 소지자, 본교가 인정하는 사회 저명 인사,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6년 이상 봉사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선교 단체는 아니죠. 5번에 보면요, 그 선교 사회 봉사 공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1번에 보면 본교가 인정해야 돼요. 본교가 인정한 선교 단체.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입각한 NGO에서 7년 이상 전임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풀타임을 꼭 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7년 이상 전임 사역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아마 그런 서류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단체가 너무 죄송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학교가 인정한 선교단체가 어딘지 그거는 이제 교단에서 요즘 뭐 선교단체들 뭐 이단 뭐 예의주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이런 게 있으면 일단 교학처로, 그렇죠. 입학처로 일단 물어보시는 게 제일 그렇죠.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지금 해당되시는 분이 어느 선교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선교단체 교학처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단체에서 전임 7년 이상 했는데 지원 가능합니까? 예스 노가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단체는 안 돼요라고 말하면은 또 하기 전에 된다고 하면 또 제 채널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단체인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 전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격은 있습니다. 전임 7년이에요. 전임 7년이면 사실 상당히 마담 뚜죠 완전. 어려워요. 네. 하기도 어렵고 네.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은
학교에 반드시 본인의 단체가 네.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네. 어떤 답이 나올지 저희도 모르겠지만 항상 그 키는 학교가 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좋습니다. 올해 스터디 계획 있으시다는데 없습니다. 없으시다고. 네. 그냥 영상만 영상만 보시랍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구독자가 안 느나 봐. 아니, 구독자 꾸준히 늘어. 오늘도 사실은 한 명 늘었어요. 아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9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외국 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장신대에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네, 저희 동기들 중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 근데 이제 학부를 외국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졸업증명서라는 성적증명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기 때문에 그 작년에는 사실 그 서류를 받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셧다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한국처럼 이게 인터넷으로 다 안 되고 서류를 이제 뭐 우편으로 받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서류에 보면 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있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 있어요. 그거 구분해서 이제 또 봐야 되고 중국 학위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의 인증서. 어렵다. 그런 게 다 여기 입시 요강에 하여튼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올해 첫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을 해보고 맞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11월에 원서를 딱 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하려고 여기 별표까지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 입시 요강에 보면 아포스티유 그 발급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꼭 홈페이지 가셔서 입시 요강을 꼭 보시면 좋고요.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 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합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꼭 그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네. 내년에 댓글에 제가 시험 딱 끝나고 댓글에 그런 댓글 제일 기분 좋았어요. 그 보니까 우리 정경 전사님 네.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은 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아 맞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않는 절대.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올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올해 안 돼도 되고 저도 단번에 합격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단번에 합격하는 건 너무 좋지만 뭐 올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가 준비가 안 돼서 시험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서류 준비 잘 하시고. 그거 진짜 너무 아깝다, 그죠? 네, 너무 아까워요. 제가 여기 뭐 다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네. 자, 다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어찌되었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꼭 사역의 길에서 만나고 혹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등하면 456만 원 사례 주나요? 1등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 그러게요. 재밌다.